오늘의 프리뷰. 한국에서 원래 방사선량이 높은 데다가 지금은 나돈 아파트나 나돈 친구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바람성이 높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 그것에 비하면 일본의 상태는 양호하다. 오늘의 뉴스는 환경장관,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양 방류밖에 방법이 없다. 이에 일본인은 방사능에 대한 소문은 가짜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입니다. 범지구적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여가 지났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멜트다운에 의한 폭발까지 일어나면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아직도 나오고 있고 100년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2013년 유치하고 후쿠시마는 이제 안전하다면서 일본 국민들에게 농수산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안전하다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면 될 텐데 일본 정부는 그러고 있지 않죠. 그래서 한국이 대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2019년 9월 26일에 방사능 오염 지도를 공개하고 같은 해 8월에 방사능 폐기물 현황과 오염수에 대한 처리 방안을 알려달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 대사관을 통해 정보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그린피스와 시민단체가 출판한 책을 통한 정보가 전부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보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관계부처 장관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바로 하라다 환경장관의 발언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의 오염수는 해양 방류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아소다로 부총리는 해야 할 말을 했다며 환경장관을 지원해줬습니다. 뒤이어 환경장관이 된 고이즈미 신지로는 이 문제에 대해 내 소관이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한 전 부경제산업상은 현재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트리튬의 위험성 등 정보를 공개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라고 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오사카 시장은 방사능 오염수를 오사카만에 방류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한 다음날 어업협동조합과 많은 시민들이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했지만 오염수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오사카만에 방류한다면 폐쇄적인 조류 탓에 방사능 피해가 더 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에서 고베로 피난 온 한 시민은 방사능을 피해 간사이 지방으로 이사 왔는데 또 방사능에 쫓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외신은 도쿄올림픽은 안전하냐며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은 후쿠시마는 올림픽을 치르기엔 안전한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외신조차 방사능을 걱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고위층들은 일본에 살고 있지 않는 것인지 후쿠시마 주변 기업에 돈을 많이 받았는지 일반 시민들과는 방사능에 대한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민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아베 정권을 빨리 몰아내줬으면 좋겠네요. 한국의 방사능 문제 제기에 대해 일본 시민들의 반응을 볼까요? 여기까지 해놓고 무엇을 냉정하게 대응하자는 겁니까? 이대로라면 정말 일본이 몹쓸 나라의 딱지가 붙을 수 있어요. 냉정은 이제 필요 없어. 제재를 행동으로 옮기세요. 정말 참는데 한계야. 도와주려는 건데 왜 그러는 건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되니까 일본에 상관하지 마세요. 올림픽도 안 와도 좋아요. 이제 안 살라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오염수가 흘러오니까 상관하는 거야. 일본의 부흥을 바라지도 않고 소문을 확산시키는 국가적 헤이트 스피치입니다. 국교를 하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도쿄 쪽에 사시는 분의 심정을 생각하면 화밖에 안 나요. 부흥만 하면 되는데 오염수를 뿌린다니까 그런 거지. 소문으로 인한 피해라는 차원이 아니다. 악유와 증오로 가득 찬 일본에 대한 적대 공격이다. 이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반격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 나는 확신하며 선전포고와 동일하게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즉시 제재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점점 더 늘어나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소문으로 인한 피해라. 방사능에 의한 피해가 더 무서운 거야.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들도 궁금하지만 마치 컴퍼스로 그은 듯한 원은 왜 그럴까요? 바람은 불어 안 불어? 방사능 물질이 한없이 날아다니니? 8년 전 거는 흙 속에 식물 속에 침투되어 있어. 그래서 바닥에 가까운 곳을 측정해서 바람이랑 상관없어. 한국에서는 원래 방사선량이 높은 데다 지금은 나돈 아파트나 나돈 친구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바람성이 높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 그에 비하면 일본의 상태는 양호하다. 어쩌면 서울의 호텔은 라돈으로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침대는 문제가 있었지만 아파트는 뭐니? 화강암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방사능이랑 비교하다니. 일본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개가 웃겼다. 이거 원자력 발전소로부터의 거리로 색을 구분한 것뿐이네요. 적어도 실제 계측치로 만든 것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풍향 영향도 크고 그 후의 대응으로 인해 안전해진 것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실시간으로 계측치를 알면 더 알기 쉽습니다. 또 기준치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국내의 값도 기재하는 것이 알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도 함께 표시해 두는 것이 환경에 대해서 알기 쉽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어필하고 있지만 설마 한국 국내 수치가 더 높다고 생각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전형적인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모양이네요. 이제 제대로 보복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들어온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참고 교류하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반발하지 않으니까 일본은 괴롭힘 당하거든요. 제대로 했지만 소용없었는데 뭐 더 해볼 거 있어? 지금도 많은 일본인이 한국으로 여행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라돈의 위험성 홍보와 한국 내의 라돈 건물 지도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도토리 현에 있는 미사사 온천도 망하겠구만. 그 온천은 라돈탕인 거 알고 있나? 라돈은 화강암으로 생기기 때문에 너희도 많아. 사실대로 측정 결과를 수시로 공표하면 된다. 물론 선량이 높은 지역에는 봉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봉쇄가 잘 되고 있는 한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다. 나빠질 것 같은 사실을 숨기려고 하니 그것이 소문의 밑거름이 된다. 가끔 후쿠시마를 지날 때 선량계를 지침하여 측정하고 있지만 귀가 곤란 지역 밖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의 측정 경험에 의하면 연안류가 흘러내리는 시오야자키에서 계측하면 오염수가 방류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이곳은 때때로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어쩐지가 아니라 항상 제대로 근거를 제시하면 소문이 돌 여지가 없다. 이것이 대전제이다. 수치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굳이 빨간색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악의가 있다. 이런 패거리들은 어느 지역 직장에도 있지만 제대로 따질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것처럼 하더니 결국은 도와주는 게 싫다는 거구만. 후쿠시마 지나갈 때마다 차에다가 놓고 측정하나 본데 그게 제대로 된 측정이 되겠니?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